잠시 후 여러분은 세계의 중심 뉴욕이 어떻게 탄생하였는지 그 유래와 과정을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로빈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1607년) 영국인들에 의한 북아메리카 첫 식민지였던 제임스타운이 건설된 후 영국인들은 북아메리카 동부 해안가에 수많은 식민지를 만들었습니다. 영국이 북아메리카에 진출하자 네덜란드 역시 새로운 식민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1609년 헨리 허드슨이란 이름의 한 영국인은 네덜란드 선박을 타고 대서양 연안을 탐사하다 어떤 강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강을 따라 내륙 쪽으로 들어가 보니 유럽인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꽤 괜찮은 땅이 나왔습니다. 결국 그 새로운 땅은 선박의 주인이었던 네덜란드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이 바로 지금의 뉴욕이 되었고 그 강은 처음 발견한 영국인의 이름을 따서 허드슨 강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허드슨 강과 현재의 뉴욕을 발견한 네덜란드인들은 1624년 허드슨 강 중간에 있는 넓은 섬에 네덜란드 정착촌을 세웁니다. 이들은 정착촌을 만들 때 현지 원주민들에게 섬의 이름을 물어보았고 그들은 원주민어로 언덕이 있는 섬이란 뜻의 맨해튼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놀랍게도 단돈 24달러에 맨해튼을 매입한 네덜란드인들은 네덜란드의 수도였던 암스테르담의 이름을 따와 뉴 암스테르담이란 이름을 짓고 본격적으로 정착촌을 건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내륙과 대서양을 잇는 허드슨강 하구에 위치한 뉴 암스테르담은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모피 교역의 중심지로 성장합니다. 교역이 발달함에 따라 섬에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번화가가 형성되었고 장사를 위해 본국에서 건너오는 네덜란드인들을 위한 거주지도 생기는 등 점점 도시의 모양새를 갖추기 시작하였습니다. 뉴 암스테르담이 도시로 발전하자 주변의 해적, 인디언, 그리고 영국인들은 뉴 암스테르담을 눈여겨보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북아메리카에 많은 식민지를 갖고 있던 영국은 네덜란드를 눈엣 가시처럼 생각하였고 두 나라의 신경전은 점점 커지기 시작하여 결국 1652년 영국 네덜란드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네덜란드는 영국 해군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결국 네덜란드인들은 영국의 백기를 들었고 뉴 암스테르담은 영국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뉴 암스테르담을 점령한 영국인들은 국왕 찰스 2세의 동생 요크 공작의 이름을 따 뉴요크로 이름을 변경하였고 이렇게 뉴욕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뉴욕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뉴욕은 어떻게 영국이 아닌 미국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다른 미국의 주들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을까요? 썬킴의 세계사 완전 정복, 이 책을 보시면 그 뒷이야기에 대해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썬킴의 세계사 완전 정복은 1부 패권을 지키는 나라 미국 편과 2부 패권을 노리는 나라 러시아 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뉴욕의 탄생 배경뿐만 아니라 미국의 독립선언, 워싱턴 DC를 수도로 정한 이야기, 그리고 러시아 마지막 황제의 즉위, 러일 전쟁 등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한때 냉전이라는 대립각을 세운 미국과 러시아의 역사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두 나라는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의 미국과 러시아가 되었을까요? 패권 전쟁으로 이해하는 역사의 흐름, 썬킴의 세계사 완전 정복. 저희는 더욱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로빈의 역사 기록.